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자체로 운명의 희귀, 그러니까 내 팔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주 상담은 국가고시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여성 고객이 90%가 넘다 보니까 대충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얘기만 아는 수준에서 상담에 뛰어드는 허수가 국가고시 허수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영상에서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오늘은 아주 쉽게 한 사람의 사주 실력을 알아보는 법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담자분들이 과거에 상담받았던 내용을 말해주시거나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쟁제가 아니고 혼잡도 아닌데 쟁제라서 어떻다고 하거나 혼잡이어서 어떻다라고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에 그냥 비겁이 많고 재성이 하나 있다고 해서 쟁제가 아니고, 또한 정관이랑 편관이 뒤섞여 있다고 관살 혼잡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두고 궁겁쟁제라고 하고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건지는 아주 기초적인 사주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다는 소리죠. 또 하나는 남자 잡고 사는 사주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남자 잡고 사는 사주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를 따져보면 사주에 인비겁이 강한 사주였거든요. 인비겁이 강하면 신강하니까 신강하면 성격이 셀 거고 남자 잡고 살 거라는 나름대로 3단론법 뇌피셜 결론을 가지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사주 실력 알아보는 5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시기편에 달린 댓글인데요. 공통적으로 신강 신약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있어요. 사주 처음 시작하면 신강 신약부터 보이고 신강 신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상담을 드릴 때 신강 신약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강 신약이라는 사실 자체는 팔자가 가지는 희귀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는 MBTI식의 성격과 성향을 이루는 부분이 있고 팔자의 희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MBTI 같은 부분은 영상으로 전달드리고 있는데 상담에는 거의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 사주팔자 정보를 받아서 MBTI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건 직무유기겠죠. 상담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팔자의 희귀 부분입니다. 단식으로 신강하니까 무슨 복이 있고 무슨 복이 없다고 하는 거는 확률상으로 아주 일반화된 답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팔자의 희귀를 놓고 볼 때는 신약한 게 오히려 좋은 사주도 있고 신강함이 필요한 사주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강신약은 풀이의 주가 될 수는 없고 팔자와 운로의 희귀를 가늠할 수 있는 한참 더 중요하고 주요한 사주풀이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또한 신약하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부수적으로 한두 줄 정도 첨부되는 모양새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은 유일하게 이 사람은 사주가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고 오로지 신강 신약함만이 문제가 될 때는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신강 신약함이 사주풀이의 주가 된다면, 혹은 신강 신약함만을 가지고 팔자의 희귀에 대해서 말한다면 단언컨대 그거는 허수다. 어떤 신살이 팔자의 희귀를 결정하고 어떤 신살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에 매력 신살 3자매, 도화살, 화개살, 홍염살 시리즈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그 자체로 운명의 희귀, 그러니까 내 팔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화살이에요. 도화살이 운에서 들어왔다? 관련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강하게 들어왔다? 내 운명을 바꿔놔요. 하지만 화개살, 홍염살은 역시 운명의 희귀 내용을 결정짓는다기보다는 이 MBTI 성격, 성향 부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도화살과 백호대살은 그 위력이 커서 사주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본 신살이죠. 물론 남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살이라도 효과가 있는 신살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신살이 사주팔자 해석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어플에 나와 있는 신살은 그냥 빈칸 채우기용입니다. 무시하셔도 좋아요. 신살은 단식으로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역시 인터넷에 정보가 널려 있고 또 일반화해서 유튜브로 전달드리기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8글자를 내놓고 보는 사주 감명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십성이라고 해서 식신, 인성, 편관, 정관 이런 거 다들 아시죠? 물론 얘네들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 또한 엄밀히 말하면 사주 해석의 주가 되는 애들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강, 신약, 신살과는 결이 좀 다른데요. 물론 격을 잡을 때는 이 십성으로 잡긴 합니다만 또 격이 성격이 되었는지 파격이 되었는지는 십성으로 설명합니다만 십성이 주가 돼서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많은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재성이 있는데 관성이 있어서 재생살이 되고 인성이 있으니 관인상생이 또 됐는데 비겁까지 많아서 인비겁다자가 돼서 팔자가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성의 해석은 명료해야 합니다. 내가 수기운이 없으니까 물에 가까이 산다고 해서 혹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수기운이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의 물과 사주 팔자에서의 수기운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내가 수기운이 많다고 해서 물을 적게 먹고 수기운이 적다고 해서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주라고 해도 막상 물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물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팔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것이 병인 사주이지만 막상 몸은 차서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팔자도 있습니다. 둘은 반대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과 실제로 필요한 성분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사주에 수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물을 많이 마시라거나 수기운의 상징인 검은 옷을 자주 입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주 실력을 알아보는 4가지 방법을 보면 사주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이건 충분히 초등학생도 뇌피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받아드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사주풀이는 누가 봐도 논리가 흐름이 납득이 갑니다. 결혼의 시기 영상과 개운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사주팔자 운명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공간이 달라요. 사주팔자의 영역은 말하자면 내가 입는 옷과 같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옷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상담가로서 하는 일이고요. 영적인 영역은 내 옷을 벗어버리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거는 내가 타고난 것이지만 영적인 것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전자는 불공평하지만 후자는 모두에게 공평하죠. 인간은 굉장히 어쩌면 존재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가장 복잡한 존재잖아요. 이 존재를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자연의 에너지에 대입해서 규명해내고자 하는 것이 사주팔자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봤을 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객사하는 팔자다, 단명하는 팔자다라고 했어도 이제는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팔자 외에 영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깨우쳤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신처럼 자신의 인생을 정의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로지 내 인생을 결정할 신이 있다면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게 한 사람의 사주 실력을 알아보는 법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단식적인 이야기, 재미 위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지고 또 책임감도 늘어나면서 요새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자꾸 풀어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반응 봐서 사주와 운명의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을 좀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